자네는 조선의 시간을 만들고 조선의 하늘을 열었네. 전하께서 그런 꿈을 꾸시지 않으셨다면 어찌 그런 일을 이룰 수 있겠사옵니까? 이 그림 누가 그린 것이냐? 장영실이라는 자가 그린 그림이옵니다. 장영실이 누구냐? 이 그림 보고 똑같이 만들어 볼 수 있겠느냐? 코끼리가 없습니다. 아니, 그쪽 말고 저 큰 안쪽을 때려. 전하. 이초시오. 맞습니다. 맞아요. 신분 체계는 조선의 근간입니다. 장영실을 주상으로부터 떼어놔야 합니다. 살기를 원한다면 즉시 전문 연구를 중단하고 조선의 안위를 위해서 전하께서 꾸신 꿈을 제2 조선에 담은 것이 정녕 죄가 된다는 말이옵니까? 태우거라. 전하! 그러시면 아니옵니다. 당장 장영실을 잡아들여야 합니다. 과인은 홀로 서 있는 그런 조선을 꿈꾸는 것뿐이오. 전하, 왜 그리 힘든 길을 혼자 가시려 하십니까? 자네 눈에는 뭐가 보이나 영실이? 전하의 나라가 보이옵니다. 안녕하세요. 2019년 마지막 대작 천문 하늘에 묻는다 무비토크 특별 GV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백은하입니다. 좀 전에 우리 모두 영화를 보았듯이 저도 여전히 그 영화 속의 감동에 젖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 두 인물의 아주 진한 만남과 드라마에 푹 빠졌었던 100분이 넘는 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서 빨리 감독님 그리고 배우분들 모셔서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기존의 무비토크와는 조금 다른 형태로 오늘 영화 천문 하늘에 묻는다에 대한 깊고 흥미로운 세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주시면 감독님과 배우분들 자리하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자리해 주십시오. 94년도였죠. 서울의 달을 함께 바라보던 두 남자 최민식, 한석규 배우가 2019년 조선의 하늘을 함께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98년 8월의 크리스마스를 함께했던 허진호 감독과 그리고 한석규 배우는 2019년 12월의 크리스마스를 함께하기 위해서 여기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천문 하늘에 묻는다를 생각을 해보면 그야말로 20세기에 따로 만들었었던 뿌리가 하나로 뭉쳐져서 하나의 나무처럼 만들어진 영화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그 뿌리를 깊게 파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천문을 누구보다 더 빨리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로 와주신 관객분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민식 배우님부터. 네. 예, 하여튼 영화 재밌게 잘 보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석규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한석규입니다. 아유, 영화를 마침 지금 막 보셨다니까 더 이야기하기도 편한 자리가 될 것 같으네요. 네, 감사드립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허진호 감독님. 네, 천문을 감독한 허진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이 영화를 어떻게 보셨는지 방금 보셨으니까 굉장히 궁금하고요.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많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제 언론 시사가 있었는데요. 또 시사가 끝나고 나서 리뷰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어요. 밤하늘 별처럼 쏟아졌습니다. 미친 연기, 세종과 장영실이 환생한 것 같다. 최민식, 한석규 두 레전드 배우가 선보이는 고품격 팩션. 그리고 허진호의 사극은 다르다. 또 있고요. 132분 스크린을 수놓는 두 사람의 연기.
그리고 두 배우의 열연은 물론 웃음과 감동, 세종과 장영실의 우정까지 연말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영화. 뭐 다양한 그리고 극찬의 리뷰들이 이어졌는데요. 어떠세요? 이런 감독님 가장 궁금하신 게 사실은 영화를 보고 나서 다른 사람들 어떻게 보았는가에 대한 것들일 텐데 이런 리뷰들을 들으시니 어떠신가요, 기분이? 그 리뷰 아직 어디서 보셨던 리뷰예요? 여기요 다 기자분들이 아, 쓰신 그래요? 네. 리뷰입니다 하나하나. 네. 저도 아니 저 자세히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글쎄, 저도 뭐 좋습니다 기분이. 최민식 배우님 어떠세요? 저도 좋죠.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오늘 영화 보시고 나서 저희에게 관객 질문들도 또 나중에 같이 함께 하실 테니까요. 그 시간 통해서 또 오늘의 관객분들을 또 어떻게 보셨는지도 또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이 무비토크 네이버 무비토크 보시는 분들은 영화 안 보신 분들도 지금 그 라이브로 보시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니까 좀 친절한 시간을 잠시 한번 가져볼까 하는데요. 감독님께는 천문에 대한 영화에 대한 소개, 간략한 소개와 그리고 두 분 배우님께는 각자 연기하신 인물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진호 감독님, 천문. 네. 간략한 소개가 제일 어려운데. 그렇죠. 이 긴 네, 드라마를 네. 말이죠. 저희 천문은 그 조선의 독자적인 시간을 만들려 했던 그 세종대왕과 그리고 그 꿈을 실현시켜줬던 장영실 이 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아름다운 이야기는 그리고 재밌는 얘기입니다. 재밌는 얘기. 아름답고 재밌는 얘기는 여러분들 극장에서 직접 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석기 배우님.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다시피 세종 이도라는 분을 두 번이나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연기를 하게 됐는데 그때 불이 깊은 나무의 세종은 아버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방원이라는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은 인물적으로 연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모르게. 왜냐하면 그때는 연산의 마음을 가진 세종을 하고 싶다. 또 이런 어떤 인터뷰도 했고. 근데 이번에는 그 세종의 어머니 문경 왕후일 겁니다. 민씨신데 그분의 입장에서 연기를 접근해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했어요. 예, 이 세종의 아버지 이방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민씨 어머니에 대해서는 근데 그 아버지 이방원에 의해서 그 어머니 그 오빠와 그러니까 집안이 멸문된 거지. 예, 그 아버지가 그 어머니의 그 남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 민무질 민무구 뭐 민무율 민무회. 그러니까 세종에게 있어서는 외삼촌이지. 그 네 분이 다 돌아가셨고 그것 때문에 또 그 아버지인 민재라는 분도 장인 되시는 분이겠지. 한석기 배우님과 함께 듣는 뭔가 역사 네, 수업 근데 같은 그 느낌이 드네요. 세종의 그 어머니의 한은 어땠을까? 예, 남편을 왕으로 만들어놨는데 이 사람이 내 친정의 남자들을 다 죽이고 집안은 그냥 대가 끊어진 거지. 그 어머니의 한. 아마 그 세종은 분명히 어렸을 때부터 그 모습을 봤고 그것 때문에 어떤 영향 때문에 절대 죽이지 않는다. 예, 어떻게든 죽이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라는 어떤 그 깊은 트라우마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예, 그런 마음자세로 아마 이번 그렇게 접근을 해서 이번 세종은 한번 풀어봤는데 뭐 비슷하지 뭐. 같은 인물을 연기했지만 또 그랬습니다. 다른 마음을 가지고 또 연기에 접근을 하셨던 셈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결과는 비슷하지. 우리 장영실에 대한 또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그 옛날에 그 동네 복덕방 아저씨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옛날에 말이야. 네. 뭐 이러면서 동네 역사가 다 나오는 네. 아주 장영실의 역사도 얘기해 주십시오. 한결같아요. 네. 대학교 때도 이랬잖아요. 그때도 이랬어요. 무슨 영감님 말씀하시듯이. 형님이 저한테 그래서 옛날부터 아이고 영감 많이. 영감님 오셨습니다. 네. 그 장영실 영감님의 또 장영실 소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뭐 저는 선택당한 남자, 그러니까 선택받은 남자. 정말
정말 행복했을 것 같아요. 아니 노비의 신분도 면전시켜 주시고 거기다가 갖고 있는 비록 천출이지만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천재적인 어떤 그런 기능과 감각을 보여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사람이 아닌 왕에게 선택받은, 인정받고 마음껏 그야말로 그 왕의 품 안에서 놀 수 있게끔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러니까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는 목숨이라도 바칠 수 있다. 뭐 이런 말이 있듯이 뭔가 정말 영화의 스포 같은데요. 그랬나요? 이거 선택- 생방이죠, 생방. 네, 선택받은 큰일 남자 났네. 장영실. 죄송합니다. 네, 예. 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근데 무한한 사랑과 존경을 표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거기에 주안점을 뒀던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그 이 두 캐릭터에 대한 심화 학습을 하기 위해서 각 캐릭터 영상을 한번 보시고 저희가 더 깊게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주상 전환합시오. 시계로구나. 이 그림 누가 그린 것이냐? 장영실이란 자가 그린 그림이옵니다. 재주가 좋아 동네 현에서 데려온 관노이옵니다. 장영실은 시연토록 하라. 잣대를 부력으로 밀어올려 구슬을 떨어뜨리게 하는 원리옵니다. 그쪽 말고 저 큰 완쪽을 때려. 저런. 서운관 국노 장영실을 오늘부로 면천하며 정오품 행사직을 하사하노라. 신분 체계는 조선의 근간입니다. 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과인은 재주 있는 자에게 관직을 내려 이 나라를 이롭게 하는 것이오. 영실아, 네가 이 조선의 간이를 만들어라. 거국도는 28도. 나는 원이든 명이든 어떤 나라도 뺏을 수 없는 영원한 것을 만들고 싶은 것이다. 그자의 천한 재주가 필경 격언 바로 돌아올 것이옵니다. 당장 장영실을 잡아들여야 합니다. 대우군이 안여박기의 기존과 자주들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자네 눈에는 뭐가 보이나 영실? 전하의 나라가 보이옵니다. 네. 캐릭터 영상을 통해서 또 두 캐릭터가 어떤 과거사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만남을 했는지 또 저희가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었었는데요. 그 사이에 라이브에서 두 분 손 꼭 모으고 마이크 잡고 있는 모습이 너무 귀엽다는 그런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이 영화 속에서 최민식 배우님이 연기한 장영실이란 캐릭터를 생각해 보면 사실 최민식 배우님은 평소에 그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작품 선택에 있어서 항상 밑바탕에 있는 정서가 연민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셨던 것 같아요. 장영실이라는 사실은 선택받은 행운의 남자이기도 하지만 이 남자에게서 느끼셨던 최민식 배우의 연민이라면 어떤 지점이 있으셨을까요? 사람은 다 누구나 똑같겠지만 그 아주 철저하고 아주 봉건적인 그런 신분 계급 사회에서 그 천민 가장 그 낮은 신분으로 태어나서 그러니까 그 영화 속의 대사에도 나오잖아요. 그 저기 땅만 바라보고. 네. 그러니까 그런 신분으로 태어난 얼마나 서름도 많고 그야말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신분 때문에 많은 것이 막히고 그 서러움 그러다가 이제 왕에게 선택받아서 드디어 이제 날개를 피게 된 근데 그렇게 봤을 때 그냥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세종도 그렇고 장영실도 그렇고 참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엄혹한 시절에 그 서로가 그 어떻게든지 군주로서 또 그 아주 신하로서 그 왕을 사랑하는 신하로서 무언가
서로가 뜻을 같이 하고 뭔가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 노력했던 그 어떤 그 몸부림이 그렇게 짠해요. 저는 그냥 그냥 그래서 비록 뭐 많은 것을 이뤄냈지만 그래서 지금 후대에 사는 우리들한테까지 이렇게 아주 그리고 아주 많은 영향을 끼친 분들이지만 그 사람들이 그 고통과 그 괴로움, 그 외로움 같은 것들이 그렇게 저는 대본을 읽으면서 이 두 분의 어떤 그 삶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때,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그냥 짠했어요. 그냥 그런 느낌들이 들었어요. 사실 한석규 배우야말로 앞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뿌리 깊은 나무라는 작품을 통해서 세종이라는 인물 속으로 쑥 들어갔다가 또 나오시고 또 이번에는 다른 면으로 또 그를 바라보기도 하셨을 만큼 이 인물에 있어서 이만큼 고민했을 배우가 대한민국에 또 있을까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 영화에서 처음에 그 세종의 노회한, 그러니까 나이가 든 모습, 그 붉게 충혈된 눈빛 같은 것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조금 이렇게 건조해 보이는 그 얼굴, 쇠약한 얼굴이 과거의 영실과의 보냈던 그 시기에 또 따뜻함에 좀 더 아주 콘트라스트, 대비를 주시려고 조금 설정하신 부분이신지가 궁금합니다. 비슷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 천문에서 세종의 그 모습을 보고 관객분들에게 첫인상으로, 사람은 첫인상이 중요하거든요. 사실 사람은 5초 만에 사람을 판단한답니다. 그 착한 그 보는 인상에 의해서. 그래서 자넨 참 상이 좋아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그건 어린이도 마찬가지래요. 네. 한 5초 만에 그 사람을 나도 모르게 판단한다. 그럴 때는 이제 그 사람의 겉의 인상이 중요한데, 연기하는 저희들은 뭐 당연하죠. 등장하는 첫 모습으로 이렇게 보실 텐데, 그 안쓰러움, 조금 전에 형님이 연민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관객이 세종의 모습을 보고 불러들, 참 안쓰럽다. 살려내기 위해서 저렇게 뭔가 그분의 그 위대한 일들, 물론 또 장영실이라는 인물과 같이 이루어낸 거지만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셨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렇게 굉장히 강렬한 첫인상이었었던 것 같아요. 강렬했다고요? 네. 아니, 두 분은 서로 처음 만나셨을 때는 첫눈에 보고 기억나세요 혹시? 당연히 기억나죠. 어떤 느낌이셨어요? 그 5초 만에 알 수 있다는 느낌으로. 형님은 멋있었죠. 멋있었다. 제가 조명 스텝으로 짧게 이제 그때 작은 여우들이라는 어떤 공연을 하셨는데, 형님은 뭐 당연히 그러지만 무대에서 정말 멋있습니다. 멋있었다. 5초 만에 19세 느낌. 청년의 제 눈에 비친 형님은 괜찮았어요. 19세 청년 한석규 후배는 어떠셨어요? 19세 첫눈에? 였죠. 잘 좀 얘기해 주라 형님. 5초 만에. 5년을 봐도 모르겠던데. 석규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석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알았잖아요. 지금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사람이 아닌 줄 알았어요. 구미호 아니야? 이게 왜 이렇게 안 변해? 그러니까 참 한결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소리도 그렇고 그때는 머리가 길었어요. 굉장히 길었어요. 그러니까 80년대 초는 이제 머리가 길었어요. 그죠 감독님? 우리 머리가 길고 그 노래를 참 잘했어요. 그건 뭐 노래를 저희도 아시죠? 많이 확인했죠. 강변가 이제 네. 그래서 그 8월의 크리스마스 때도 직접 주제곡도 부르고. 좀 합니다. 천문에서도 노래 한 곡 부르시지 그러셨어요. 그랬던 기억이 나요. 이 두 분의 만남만큼이나 이 영화에서 두 캐릭터의 만남을 보면 서로 참 각각도 잃은 것들도 되게 많고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참 외로운 사람들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뭐 복종을 하거나 명을 따르는 신하들은 굉장히 많지만 내 지식을 나누고 마음을 읽고 그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생각이 통하는 벗을 만나는 기가 지금까지 쉽지 않았었던 사람이 아마 세종이었을 테고, 또 영실 역시 이 천재적인 두뇌를 펼칠 수 있는 혹은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임금을 만난다는 것은, 혹은 벗을 만난다는 건 되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두 사람이 서로를 딱 만나는 순간 정말 알아본 정말 행운 같은 만남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한데요. 두 사람의 만남, 단순히 뭐 우정, 신뢰 이런 어떤 표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이 사람은 나에게 무엇이었다라고. 제가 생각한다면은 관이 같은 사람을 만났다라는 건데, 인생관, 세계관, 어떤 관. 근데 나 같은 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런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기쁨과 희열과, 그리고 그 사람하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하는 거지 뭐. 형님이랑 제가랑 그렇거든요. 예, 남들이 보면 쟤네들이 왜 저러나 온갖 얘기를 다 하죠. 아까 대기실에서도 정말 온갖 이야기를 다 하시더라고요. 추억이 많으니까 뭐 옛날 극장 냄새 얘기서부터 뭐 낙서 얘기, 뭐 별 얘기가 끊이질 않죠. 근데 그때 그거는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면서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아마 세종과 이 장영신이라는 두 사람은 그렇게 만난 사람이죠. 세상... 근데 네. 가마 잘못 만났다고 그래 80대를 때리고 쫓겨나고 끝? 이거는 아닐 거란 얘기죠. 네, 도저히 상상을 해도 그게 사실이지만 그게 이제 기록. 아, 이번에 죄송합니다. 네, 그 얘기를 조금 살짝 해야 되겠네. 네, 네. 왜냐하면 제 그 어떤 말 때문에 약간 오해가 있고 또 그랬던 거는 이제 어쨌든 그런 마음들 먼저 사과드리고 싶고, 바로 요 지점인데, 그러한 기록이 사실이지만 과연 그게 진실일까? 그리고 조선에 뭐 조금 부연을 하려면 실록과 승정원일기라는, 근데 실록에 의한 기록은 현대에서 전해지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뭐 아들이나 손자뻘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 사실이 어떤 시선이 왜곡될 수도 있다, 그 기록이. 근데 바로 이 아녀 사건, 장영실과 세종의 이 그 사실, 기록에 의하면 하여튼 가마 잘못 만든 죄로 80대 권장 맞고 궁에서 관직 삭탈되고 쫓겼다. 이건 이제 사실이지. 기록이죠. 근데 이게 사실이냐, 진실이냐? 연기자인 저희들은 이제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과연 진실은 뭐였을까? 이렇게 해서 만든 영화가 천문이죠. 사실 실존했던 어떤 아이고 난 왜 이러나. 아니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이 추임새가 들어가야 됩니다. 아주 좋아요. 아주 관이 좋아요. 같으신 분들이, 관이 나와가지고 같으신 그냥 분들이. 네. 좋았죠 형님. 네. 이게 사실 실존했던 인물들 혹은 실존했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그 영화를 통해서 한다는 건 많은 상상력이 또 필요한 일이기도 하고, 동시에 배우들의 혹은 감독님의 어떤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두 배우가 또 그리고 감독님이 하셨던 해석이 담긴 영화가 바로 천문이 아닐까 어쨌든 뭐 저의 싶습니다. 발언으로 살짝 기분이 상하셨던 분들이 계셨다면 네, 정중하게 사과드리고 싶고, 네. 전달되는 과정에서 약간의 오해가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으네요. 네, 알겠습니다. 넘버 3에서 최민식 배우가 이런 말을 해요. 건달이 무슨 뜻인지 아냐? 하늘건, 이를 달, 즉 하늘에 통했다는 뜻이야. 그 당시에는 사실은 깡패 새끼라고 불렀던 이 태주가 25년에 진짜 하늘의 뜻을 통달한 남자 세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다면 정말 이거는 거의 스포일러 아닙니까? 인도 힌두어였나 봐요. 건달이라는 게. 간다르바라 거기서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진짜 하늘의 뜻을 통달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만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만남이었다는 생각이 그러네요. 듭니다. 네. 허진호 감독님은 이미 이 캐스팅만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느낌 같은 것들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글쎄 이제 두 분과 같이 저녁 식사를 하면서
그 이제 세종과 영실의 모습들을 봤었죠.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들었어. 워낙 그 두 분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세월이 있잖아요. 그 세월이 그 영화에서 잘 표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저도 이제 영화를 보면서 그 눈빛이나 어떤 이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에 있어서 그것이 그냥 어떤 정말 그냥 연기 이상의 어떤 깊이가 더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예감이 갔었죠. 그러니까 잘하실 거라는. 사실 정말 배우의 역사가 들어와서 영화의 역사 안에서도 막 영향을 끼치는 듯한 느낌을 이 영화는 정말 받았었던 것 같아요. 영화 속에서 보면 세종과 영실이 중국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을 만드는 것에 굉장히 중요함을 느꼈던 것처럼 두 배우 역시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리듬 그리고 한국 배우의 시간을 만들어왔던 그런 두 배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작품 무려 20년 만에 두 분이 함께 하셨던 그런 작품이기도 한데 멀리서 함께하지 못했지만 멀리서 바라보던 서로는 그 20년 동안 어떤 풍경이었는지가 궁금해요. 최민식 배우님. 저요. 예. 이 62 호랑이 64 용이 만났잖아요. 네. 그러네. 그 대사. 네. 그 대사죠. 그 네. 그러니까 이게 같은 동네 있잖아요. 예. 만약에 뭐 우리 둘 중에 누구 하나가 뭐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한다든지 직장을 다닌다든지 다른 업종에서 만약에 살았으면은 굉장히 사적으로 이렇게 뭐 밥을 먹는다든지 뭐 맥주를 한잔 한다든지 해도 되게 어색했을 거예요. 근데 항상 이렇게 이 언저리에서 보이니까 아 지금 뭘 개봉하는구나, 지금 촬영하고 있겠구나,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개봉하고 석규가 뭐 영화가 새로운 작품이 나오고 그러면 또 보게 되고, 야, 저 진짜 개고생했겠구나, 뭐 이런 생각하면서 뭐 이제 그런 생각하면서. 예. 근데 조 역할을 내가 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뭐. 예. 저 상대 역을 저 나쁜 놈 악당을 내가 했으면 참 괜찮았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구체적으로? 예, 예. 네? 네, 구체적으로. 안 가르쳐 드릴래. 근데 하여튼 그러니까 20년이라는 세월이 참 긴 세월이잖아요. 네. 근데 정말 엊그저께 만난 것 같았어요. 예. 현장에서 다시 예, 만나는. 예, 예. 네.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이제 서로 50대 후반이 됐는데 그냥 학교 때로 바로 돌아가요. 예. 그래서 얘기의 한 98%가 다 쓸데없는 그 옛날에 그 과거의 그 그 찌찌부리한 그 옛날에 그 추억의 부스레기들. 예. 이걸로 시작해가지고 그냥 수다를 그냥 진짜 어쩌다가 가끔 정신을 차리면 야 우리가 이렇게 수다적 얘기가 됐네 막 이럴 정도로 예, 그냥 수다를 그렇게 떨어요. 예. 이게 참 좋아요 그렇게. 그리고 뭐 맨날 하는 얘기가 야 오늘 저녁에 뭐 먹지, 꽃게탕 먹으러 가자 막. 네, 이런 얘기. 예, 그러니까 그리고 작품을 이렇게 하면서도 그러니까 이심전심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소위 말해서 짬밥이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시선으로 어떤 대사로 우리가 탁구를 칠 때 뭐 예를 들어 배드민턴을 칠 때 스매싱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럼 그 벌써 준비 동작부터 이게 지금 세게 들어오겠구나, 아니면 곡선으로 들어오겠구나, 아니면 구석으로 들어오겠구나, 이런 게 보이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리딩을 할 때 하고 실제 이제 현장에서 의상을 입고 그 인물이 돼서 딱 서로 마주 볼 때 그 어떤 에너지나 그 준비된 어떤 그 사람의 기운 이런 거를 봤을 때 벌써 그게 다 그러니까 서로 리시브를 네,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가 벌써 딱딱 이게 그건 서로 어떤 얘기 없이도 알게 되는 거죠. 네, 조용한 그러니까, 게임을 그냥 이렇게 하셨군요. 이게 읽히고 네. 서로 서로 읽고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되죠.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더 뭔가 새로운 방향으로 우리가 뭘 한번 시도를 해본다든지 새로운 뉘앙스로 한번 시도를 해본다든지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가 짧게 오고 가죠. 예. 한석규 배우님은 어떠셨어요?
20년 멀리서 또 지켜보던 최민식 배우의 네. 변화와 네, 옆에서 말씀하신 형님 네. 얘기 이렇게 듣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좋죠. 재밌어요. 저도 비슷하고 참 든든하다 이런 마음. 그리고 또 형님의 건강이 걱정된다. 제가 좀 사실 살짝 저는 표현할 편이니까 형님한테 아유 형님 건강 또 건강입니다. 왜 이렇게? 그럼 알았어 이제 또 네. 쌩쌩해. 왜냐면 형님이 촬영하다 좀 잘 다쳐요. 저는 살짝 깍쟁이라서 잘 안 다쳐. 충분히 이렇게 보고 근데 형님은 확 들어가니까 몸을 또 사리지도 않으신 편이고 저도 뭐 그렇긴 하지만 저보다 더 하시거든. 근데 정말 그래가지고 두 그냥 분의 넘버 3 할 때 조화가- 똑 네. 부러지고 뭐 여기저기 부러지고. 왜 저는 옆에서 보면 또 다쳤어 저. 일단 촬영하기도 힘들어. 그러고 이제 하여튼 그런 거. 그래서 같이 하고 싶었는데 기다리다가 보니까 20년이 지나버리네요. 예, 이제는 안 되겠어요. 예,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빨리 얘기해서 최소한 3작품 형님 저랑 더 합시다. 예, 이렇게 계약서 쓰기로 했어요 제가. 정말로요? 3개 더 하기로 약조를 받았습니다. 아,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20년 또 지나면 하나 하고 땡이니까 이거 네. 안 되잖아요. 네. 보면은 이상한 사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한석기 배우님께서 계속해서 건강을 앞으로 이렇게 20년 동안 염려하시는 3개는 형님 최소한 저랑 해주셔야 됩니다. 더맨더머 같은 거 하자. 이렇게 아유. 막 질질 짜고 우리 슬픈 거 하지 말고. 잘할 저 수 있습니다. 두 분의 뭐든지. 코미디를 또 기다려보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진호 감독님 진짜 이 두 분 지금 이야기하실 때도 좀 느껴지지만 굉장히 다른 방법들을 가지고 또 다른 온도를 갖고 있지만 결국 또 만나면 엄청난 또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배우잖아요. 저희가 이미 극장에서 영화를 통해서 확인도 했지만 현장에서 모니터 앞에서 가장 먼저 그 광경을 목격하시면서 굉장히 짜릿짜릿한 순간들이 되게 많으셨을 것 같아요. 한 장면 정도만 골라주신다면 어떤 장면 찍으실 때 아 좋다 이런 느낌 받으셨는지요? 그 이제 의금부 옥사에 그 세종대왕이 기다리고 있고 장영실이 이렇게 들어와서 둘이 독대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은 이제 촬영 준비를 하는데 이제 두 분이서 뭔가 계속 두 분만 얘기를 하시는 거에 저는 안 껴주고 그래서 뭘 계속 하더니 저한테 이제 감독님 보십시오 하고 이제 두 분이서 연기를 했는데 좋았어요. 그러니까 마치 감독이 어쨌든 뭔가를 감독은 현장에서 뭔가 뭐랄까요 이렇게 잘못된 점, 고칠 점들을 찾아낸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어떤 방향을 제시하거나 감정은 이렇다라고 하는데 제가 그냥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쭉 보면서 커트도 잘 못했고 잠시 감독의 본분을 그래서 그냥 관객으로서 저도 봤던 것 같은데요. 그 장면의 감정들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둘이서 이렇게 웃는 장면이 있잖아요. 이제 장영실이 들어왔을 때 좀 삐져서 들어왔는데 맞아요. 그 세종이 또 웃어주니까 아이 뭐야 이거 하면서 또 웃는 장면과 그 세종이 내가 그랬어를 아주 그냥 툭 던지듯이 얘기했을 때 그런 부분이나 또 마지막에 그 장영실의 둘의 또 그런 서로를 위하는 눈물이겠죠. 그게 그 부분이 참 이렇게 가슴을 많이 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도 이게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한 2분 정도, 3분 정도 길게 나왔는데 이거는 그냥 컷을 부를 수 없는. 부를 수 없었고 또 저희가 이제 편집이라는 게 있을 때 편집으로서 이렇게 조금씩 말하고 그러죠. 그런 부분을 잘라내는데 그 부분은 그냥 통으로 다 썼던 것 같아요. 각자의 그런 호흡들을 다 가지고 볼 정도로 어쨌든 현장에서 저도 하여튼 그런 적이 많지는 않은데 영화 찍으면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편하게 연기할 수 있게
이게 배려를 해주신 거죠, 사실. 굉장히 그런 점에서 사실 뭐 이런 공개석상이지만 참 고맙다는 말씀을 모시고 전해드리고 좀 싶어요, 얘기해 진짜. 주세요. 예. 나도 이럴 고맙습니다. 때 슬쩍 끼어들어가야죠. 감사합니다. 예. 아니 진짜. 예. 이 세종과 영실은 발명가, 그러니까 지금 없던 걸 만들고 창조하면서 우정을 쌓고 또 행복을 겹쳐가는 그런 사람들인데, 실제로 이 영화는 첫 시작부터 그리고 사이사이에 계속해서 이 아녀의 붕괴라는 게 굉장히, 이 붕괴의 날을 거의 디데이로 삼고 계속 흘러가는 그런 영화인데요. 이런 구성, 그러니까 아녀가 붕괴되는 것을 이 영화의 가장 큰 클라이막스로 혹은 아니면 어떻게 보면 서스펜스의 중심에 놓았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요, 감독님? 그러니까 아까도 뭐 이렇게 그 말, 이 아녀에 대한 얘기가 나왔지만은 아녀 사건이 이제 그 세종실록의 마지막 기록이고 거기서 시작됐던 것 같아요. 아까 우리 모든 이 한석기 영화의 배우님이 시작이. 예. 표현했듯이 그 둘의 그런 어떤 기록들에 있어서 정말 두 천재가 만나서 정말 굉장한 일들을 해냈잖아요. 근데 갑자기 역사에서 그 아녀 때문에 장영실이 사라졌다라는 것이 이거는 그 기록된 이면에 어떤 또 무엇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모티브였고, 그래서 그거를 앞에 깔고 갔자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아녀 장면은 사실 미장센으로서도 굉장히 멋있는 그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었는데, 그 아녀에서 내려서 그 참혹한 풍경을 바라보고 있는 한석규 배우의 표정이 이 장면을 완성시키는 마침표 같은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 풍경을 보고 있었던 세종의 마음, 어떤 마음으로 그 장면을 연기하셨는지가 또 궁금합니다. 그것은 참 제가 그 장면 찍었을 때 참 의도치 않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촬영할 때. 네. 그게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었는데, 그 장면에 짙은한 게 있죠. 그거는 그날 꼈던, 그건 아마 예상 못 하셨죠. CG가 아니고 정말로 그렇지. 헌팅 날 갔는데 뭐 그런 한계는 없었으니까. 근데 막상 촬영하러 갔는데 아침에 그냥 새벽에 짙은 안개가 껴서 이걸 촬영을 접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분명히 고민하셨을 테고, 근데 그게 해가 뜨면서 이제 서서히 쫙 하니까 그 첫 장면에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거든요. 그 싹 들어오면 그냥 행렬이 쫙, 이거는 우연이잖아요. 아닌가? 하여튼 근데 우연이건 뭐가 하여튼 의도치 않았던 플러스 알파의 훨씬 효과. 그러니까 그 분위기에 또 제가 이렇게 했을 때 제가 했던 것보다 더욱 더 저도 모르게 쫙 집중이 되면서, 하여튼 저도 참 좋아하는, 그리고 또 직접 비도 맞아보고 가마도 생각했던 것보다 더 멋있게 뽀개지고 거기서 저는 또 그러니까 이게 그냥 확 해서 정말 괜찮은 아주 그런 씬, 괜찮은 시퀀스가 완성이 됐죠. 정말 영화 현장이라는 건 생각지도 못한 정말 마법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재미있는 일들도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네. 형님은 가끔 다치고 왜 자꾸 왜 이렇게 몸을 안 사리세요? 다치는 게 너무 네. 속상해서. 네. 네, 가끔. 그 뭔가 슛이 들어가는 순간에는 아무것도 생각을 안 하시는 편이세요? 서툴러서 그래요. 서툴러서. 아니 지금 이 경력이 되신 최민식 배우님께서 서툴러서라고 하시면 서툴러서 그런 거. 쉬리 때도 그 변전소 격투신데 형님 마지막에 손이 또 금이 가고 부러져가지고, 그거 근데 한정된 시간에 다 맞춰야 되니까. 그 무식하게 또 보이잖아. 옛날로. 내가 무식해 보여. 정말 열심히. 최민식 배우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네. 이 영화 전체에서 이 북극성, 이 내 마음에 가장 크고 반짝이는 별에 대한 이야기나 이 장면이나 대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영화의 북극성이라고 한다면 왕이란 내려보는 일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올려보는 것이 좋아서 그래서 하늘을 보고 별을 보게 되었다 하는 그 대사가 굉장히 좋았었는데요. 허진호 감독님도 그리고 또 두 배우님께도 이 영화 속에 나만의 어떤 북극성 같은 장면이 있다면 어떤 장면이 있을까 꼽아주신다면, 네, 한 장면씩만 꼽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독님부터 얘기해 주시죠. 저는 그
이제 비 오는 날 둘이 이제 그 문풍지에 이렇게 검게 묵으로 칠하고 제가 오늘 그 약간 거기에 맞춰서 옷을 입고 왔어요. 문풍지에 뚫은 구멍처럼. 그 장면이 이점 찍어야 되나 어디다 찍어야 되나 이거. 네. 네, 그 장면이 참 이렇게 이제 제가 영화를 저는 계속 편집을 하면서 많이 보잖아요. 네. 재미가 없어지는데 그 장면은 재미가 볼 때마다. 볼 때마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참 어떻게 보면 그 마음들이 서로 전해지고 아름답고 그리고 감동도 있고 그 세종대왕과 영실이 드디어 어떻게 보면은 어떤 서로의 마음이 이렇게 통하는 어떤 그 순간, 서로의 신뢰가 생기는 순간, 뭐 이런 순간이 아니었나. 그래서 그 장면이 기억이 남습니다. 한석규 배우님. 네, 저 같은 경우는 세종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한마디는 장영실 너는 나의 친구다. 이 대사예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씬에서 자네 같은 벗이 있지 않은가. 그걸 말로 표현하는 거거든. 그건 직접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그 말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쭉 달렸던 제 표정 뭐 보는 거 웃고 이게지만 100% 말로 뱉어내는 순간에 그 말은 과연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될까? 이 감정의 완성된 표현이 말이니까. 근데 그 말을 과연 제가 어떻게 뱉을까? 나도 궁금했고. 근데 그 씬을 하면서 그냥 해버린 거지. 그건 형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주는 어떤 액션이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응으로 이렇게 토해낸 거니까. 근데 그게 괜찮았어요. 참 걱정했거든. 자네 같은 벗이 있지 않은가? 자네 같은 벗이 있지 않은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말을 위해서 내가 이 영화를 하고 싶었던 건데 네가 나의 벗이다. 근데 그게 하고 이렇게 울먹울먹하면서 탁 터졌을 때 정말 기뻤죠. 내가 어떻게 했는지도 잘 모르겠거든. 근데 완성된 영화를 저도 어저께 보면서 괜히 눈물이 나더구만.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 저도 이거 내가 내 거 보면서 이러면 재수없는데 이러면서 근데 괜찮았어요. 그래서 정말 연기의 그때의 기쁨이죠. 네, 괜찮았다. 네, 저것 때문에 하고 싶었는데 우리 민식이 형님과 했다. 그때 참 기뻤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자네 같은 벗. 최민식 배우님께서는. 저는 네. 이제 드디어 영실이가 세종의 품으로 들어가는 이제 시발점이 되는 그 근정전 앞에서 이렇게 둘이 같이 누울 때 있잖아요. 누우라고. 그게 석규 아이디어예요. 누웠던 게. 네, 처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돌 같은데 앉아서 하늘 보고 얘기하는 거였는데 그냥 누워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세종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신분을 떠나서 뜻을 같이 하고 능력이 있으면은 충분히 친구가 될 수 있고 곁에서 그 꿈을 같이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은 신분이 뭐가 중요하냐. 그러니까 드디어 그 세종의 그 넓은 품 안에 영실이가 옆에 눕게 되는 거죠. 800에 해줄 줄 알았는데 큰일 나요. 그러니까 그러면 큰일 나지. 그럼. 근데 그 차가운 돌바닥이지만 그래도 옆에 이렇게 누웠을 때, 그러니까 저도 무수한 사극을 보기도 하고, 뭐 사극을 제가 직접 한 경험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처음 겪어보는, 그러니까 왕과 그 천민 출신의 어떤 예를 들어서 그 낮은 그 둘이 격이 없이 그렇게 둘이 누워서 이거까지 베끼고, 관목까지 베끼고 그 하늘을 같이 바라보는 그 장면이 저로서는 되게 신선했고 되게 뭐랄까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이 장면 괜찮겠다.
이 장면 여태까지 아까 감독님 얘기하셨듯이 그 문풍지 씬도 참 좋았고 우리 둘이 그 씬도 참 좋았고 근데 저는 그 장면이 그렇게 그게 이제 스타트가 드디어 이제 세종의 세상으로 장영실이가 그 품속으로 들어가서 정말 네가 간이를 만들어 봐라. 간이들 조선의 간이를 네가 만들어 봐라. 예, 만들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그것이 이제 스타트가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뭐 100마디 말보다 그렇게 둘이 같이 나란히 누워서 하늘을 본다는 것, 같은 곳을 바라본다는 것. 예, 저는 그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예. 그 한 장면이 이 영화의 제목을 또 다 설명하는 장면이기도 했었던 것 같고 그 수평적인 관계라는 것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100마디 말이 필요 없는 배우 두 분의 행동만으로도 다 표현이 됐었던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 시간이 정말 금방 갔는데 관객분들한테 받은 질문이 몇 가지가 있어서 제가 요걸 한번 상대편의 역할을 내가 했다고 생각했을 때 가장 힘든 장면을 뽑는다면 각각의 혹 세종을 연기했다고 장영실을 연기했다고 생각을 했다면 아, 이 장면은 정말 내가 했다면 너무 힘들었겠다라고 생각됐던 장면이 있다면 어떤 장면이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셨네요. 강화도 군청에서 이게 그 명나라 사신한테 아이 겨우 그쪽밖에 안 해요. 내가 하면 그냥 완전 센 건 달라야지 그냥 다 거기 쓸어버리지. 거기 거기서 춤도 추시고 그래. 나 같으면 형님 그냥 썬방으로 그냥. 농담입니다. 네. 네. 그 명나라 사신 수염을 다 뽑아버리고 싶었는데. 그 이런 질문도 있으세요. 너무 단순하지만 정말 이 영화의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한석규에게 최민식이란? 얘기 잘해. 얘기 잘하네요. 벗이 되고 싶은 선배님이죠. 네, 주변에서 그래요. 아니 두 양반이 학번도 비슷하고 나이도 뭐 2살이거든요. 형님 용띠제가 범띠고. 아 진짜 제가 아 이거 슬쩍 먹으려고 그랬는데 안 되네. 네, 6264. 학년은 한 학년이죠. 아니 이거는 너무 중요한 게 정확하시네요. 아니고. 네. 그런데 주변에서 제가 형님한테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아니 왜 이렇게 깍듯하냐. 그리고 그렇게 세월이 벌써 83년도였으니까 36년이잖아요. 35년. 그렇게 깍듯한 게 좀 이상하다. 이렇게 뭐 툭툭 반말도 하고 친한 선후배면 친한 저니까. 근데 제가 그러고 싶지가 않아요. 네, 그렇게 슬쩍슬쩍. 아, 형 밥 먹었어? 어쩔 땐 그러잖아. 근데 이제 농담이에요, 네. 왜 그러냐면은 근데 그러고 싶으네요. 저한텐. 왜냐하면 저한테는 많은 영향을 줬던 선배님이자 벗이 또, 되고 싶은 네, 근데 선배. 제 마음속에는 벗 같은 네, 같은 직업을 어쨌든 학창 시절 포함해서 지금 35년이 넘었고 네, 이 직업 세계는 25년이 넘었고 그러니까 같은 시대를 같은 관을 갖고 있는 하지만 완전히 다른 스타일로 네, 그래서 제가 좋아하고 네, 또 보고 싶고 궁금하고 또 동경하고 네, 그런 사람입니다. 네. 여기서 공을 던졌으니 잘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갑자기 석규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저 대학 다닐 때 자취를 했었는데 석규가 가끔 이제 저희 집에 와서 꽤 많이 놀러 갔어요. 네, 많이 그냥 라면 끓여 먹고 그냥 음악을 그렇게 주로 들었어요. 가끔 그 게리 무어의 파리젠 워커웨이인가? 맞습니다. 그 음악이 갑자기 생각나네요. 네. 네. 기타 디디디디디디디 그 야, 갑자기 그러니까 한번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없잖아요, 기타가. 네, 근데 그러니까 많은 추억을 함께 했던 아우이자 동료예요. 예. 그리고 그 예를 들어서 형식적인 그러니까 외형적인 그런 어떤 깍듯함 뭐 예를 들어서 예의 그런 것들이 제가 그 석규한테서 그런 걸 받기가 있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는 참 이게 낯간지러운 얘기인데
참 과분할 정도로 고맙죠. 예. 그러니까 서로 존중한다는 의미죠, 그게. 그러니까 저도 석규를 존중하고 석규 또한 저를 존중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참 이런 걸 생각하면 짠해요. 저는 항상 짠한데, 그러니까 이게 살면서 이게 한 30여 년 이렇게 같이 인연을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만날 때도 있었고 드문드문 만날 때도 있었고 또 이렇게 만나서 치열하게 작업할 때도 있고. 근데 항상 기억 속 어떤 언저리 구탱이 속에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야, 이게 사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나랑 뜻을 같이 하고 나랑 같은 길을 걸어가면서 이렇게 20년 만에 만나도 엊그저께 만난 것처럼 또 한 방의 작품에 몰입해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동료, 뭐 선배 후배 이런 걸 다 떠나서 이런 동료가 옆에 있다라는 건 정말 축복이에요. 예. 항상 그 뭔가 작품은 작품, 또 인생사면 인생사, 서로 그런 이야기를 두런두런 나눌 수 있는 친구 같은 동료가 옆에 있다라는 거는 그건 정말 축복이죠. 예. 그래서 참 행복해요. 그리고 감사하고, 예. 이런 삶을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감사할 뿐이에요. 예. 네, 이 친구 같은 벗 같은 동료, 아름다운 동료에게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란말이에요. 온라인에서도 질문을 하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뭐 자취하실 때 라면 얘기를 하시니까 갑자기 감독님, 라면 먹고 갈래와 같은 명대사 제조기 허진호 감독님, 이번 영화의 명대사를 하나 뽑는다면? 이라고. 아까 명장면을 얘기를 하셨으니까 명대사를 한번 뽑아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이렇게 혹시 그렇죠. 본인 대사가 픽되기를 바라시는. 아니 정말 좋은 대사 같고 영화를 관통하는 이야기 같고 정말 그 자네가 벗이 그 대사는 우리 한석규 배우님이 직접 만드신 대사거든요. 그래서 그 대사가 참 좋은 어떤 이 영화를 관통하는 어떤 게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또 우리 그 장영실에서 너무 잘하시옵니다. 이 대사가 너무 좋아요. 그거는 아니 그냥 현장에서 네. 현장에서 이제 그것도 그냥 애드리브로 나왔던 대사인데 감독님이 두 배우에게 대사를 많이 빚지셨군요. 네, 그래서 너무 그 표현이 이제 저도 이제 조 감독들하고 할 때 조 감독들이 가끔 놀리듯이 너무 잘하십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 대사가 참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영화 1회차 첫 촬영이 뭐였냐면 제가 궁에서 내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천 장군이 어서 가거라 그러면 보따리 주고 네. 우리 전하는요 뭐 이러시거든. 근데 제가 그날 첫 촬영이니까 이제 놀러 갔죠. 민속촌에서 찍었는데 그날 형님이 입술이 여기가 텄어요. 왜 이렇게 찢어졌다고. 실제로. 그래서 저는 걱정도죠. 아 형님 이게 터졌어요. 이거 가려야 되는 거 아닐까. 분장. 근데 괜찮아. 실제적으로 터졌거든. 그리고 제가 모니터를 보는데 형님 이거 몸짓이 있었거든. 이렇게 애가 가 인마 그러면 이렇게 애가 에이 하고 안 가려고 버티면서 나오는 게 우리 전하라는 이렇게 그렇죠. 대사 탁 나오는데 제가 그걸 이렇게 딱 보면서 좋았고 물론 우리라고 좋았고. 불렀다. 네, 그때 이제 연기자로서 어떤 액션이 쫙 들어온 거 아니에요. 아 형님 생각하는 그리고 그 세종에 대한 마음의 표현이 원래 대사가 우리 전하가 아니었거든. 전하는 뭐 이건데 우리라는 한 단어가 들어감으로 해서 완전히 확 달라지니까 그래서 그 장면이 저는 굉장히 기억에 남죠. 우리 네, 전화 한번 좋아요. 해주세요. 우리 전화는 너무 쑥스럽게 사람을 만들어요.
좋았죠. 그 장면 첫 촬영이지만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 근데 네, 그러잖아요. 네이버 댓글에 우리 감독님 고맙습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시간이 금세 흘러갔습니다. 저희 또 영화보다 더 흥미로운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마지막으로 감독님과 배우분들에게 또 인사 말씀을 들으면서 또 저희 이 자리 또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독님부터. 네. 네, 저희 그 작년 겨울 추운 겨울에 우리 배우분들과 그리고 스태프들 정말 열심히 영화 전문 찍었고요. 이제 12월 26일 날 이제 관객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정말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작품 외적으로 뭐 몇 년지기다 하지만 그 외에 신구 선생님, 또 허준호 씨, 또 뭐 우리 삼총사, 그 감옥 삼총사 윤재물이, 김원혜 또 후배, 예. 그리고 또 오원희 이런 친구들하고도 인연이 꽤 된 형님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러한 세월들이 축적된 결과의 작품이 이번 천문이라는 영화입니다. 그 연기자와 연기자, 그리고 또 연출자와 우리 연기자, 이런 그 서로의 어떤 공감, 말이 안 해도 그런 게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천문에서는 정말 저희 둘뿐만 아니라 나머지 많은 연기자, 스태프들, 또 뭐 촬영 감독 포함해서 그런 것들이 엄청난 시너지가 발휘된 작품이겠구나라를 그런 기대를 저도 했었고, 충분히 그게 작품에 녹아 있구나, 그런 게 참 좋았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느낌으로, 그렇게 훈훈한 느낌의 그런 영화로 이렇게 여러분들의 추억의 장으로 남는 그런 영화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여러분. 하여튼 늘 감사드립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게 느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스크린 속에서 세종과 장영실은 한석규, 최민식인데 스크린 밖에서 세종과 장영실이 있어요. 세종은 당연히 허진호 감독님이고, 장영실 역할로서 아주 우리가 연기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도움을 줬고, 이 작품이 이렇게 완성되기까지 정말 숨은 공로자가 있습니다. 여기 박홍수 조감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네. 지금 와 있는데 잠깐 일어나서 일어나 인사. 주시죠.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박홍수 조감독입니다. 그러네요. 엄청난 가려 발굴과 정말 우리 조 감독. 저 친구가 없었으면은 애로사항 많았어요. 하여튼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수고했다는 얘기 해주고 싶고, 아무튼 저희 천문 너무 많은 관심 가져주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아무쪼록 이 천문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과 이렇게 빗대어 봐도 좀 뭔가 느껴지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서로 공감하고 공유하고, 이 두 사람이 그 500년 전에 이렇게 앞선 생각, 앞선 실천, 그 힘들 때 이렇게 몸부림을 쳤던 이분들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닌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이분들의 어떤 생을 같이 공유하면서 어떤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12월 26일 개봉하는 천문입니다. GV 천문에게 묻는다 무비토크 생중계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이 얘기를 또 듣고 나니까 한 번 더 이 영화를 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도 모두 감사드리고, 생중계로 함께 해주신 무비토크 관계자분들도 또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희 박수 치면서 이 자리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